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TV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국민들의 정서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정의감의 발현이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정서나 표현이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일상적인 일인데 한국에서도 최근에 자주 만나게 되네요. 첫 번째는 나라의 독립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국에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독립운동을 그린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각시탈, 암살, 밀정, 미스터 선샤인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흥행과 교육 면에서 모두 좋은 효과를 거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작품들의 역사적 진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독립운동가들의 의로운 투쟁에 깊이 감동받고 일제 만행에 비분강개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작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나 관객들의 댓글만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절대 나라를 다시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예술 작품을 통해 애국주의 교양을 하는 이치를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립운동을 다룬 예술 작품들은 대개 일제강점기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민들 절대 다수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지만 조선시대 500년 동안 중국의 조공을 바친 역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조선을 예속했던 역사적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중국에는 지금까지 우호적이면서 일본에는 한없이 치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이중적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을 종주국으로 모신 것은 유교적 질서 속에 소국이 대국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일본의 조선 합병은 일본 오랑캐가 강제로 지배한 것이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 한국에 중국과 같은 이념을 가진 정권이 지배를 하게 되면 과거 조선시대처럼 중국에 예속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두 번째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에 대한 잣대입니다. 한국 내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요구는 엄청 높아져서 기분이 나쁠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기만 해도 언어 폭력이라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데 비해서 지리적으로 지척에 있는 중국이나 같은 민족끼리를 외치는 북한의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평생 독립운동을 하고 이 나라의 건국에 지대한 기여를 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이 나라의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장기 집권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독재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중국의 일당 독재나 북한의 3대 세습 장기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심지어 옹호합니다. 북한에 가서 김정일,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한국의 지식인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김정일, 김정은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때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노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죠. 한국 국민만 사람이고 중국이나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세 번째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의 진영에 이익이 되면 여성들의 피해를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그 사건을 무기로 상대 진영과 각을 세우고 싸웁니다. 그러나 자기들 진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여성들의 인권도 무참히 외면하고 심지어 짓밟습니다. 이런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외치면서 주말에 대형마트를 문 닫게 만들고 자기들은 정작 전통시장 이용하지도 않고 대형마트만 애용을 합니다. 환경운동은 또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성주의 사드 배치가 결국 주민들에게 아무런 안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정이 났음에도 그 당시 성주 주민들을 선동하고 전문 대목꾼들이 등장해서 사드 배치를 가로막고 성주 참에도
몇 년간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게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들은 그저 때만 되면 정부의 일을 가로막는 데만 열을 올리더라고요. 네 번째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국의 좌파 정당들은 말끝마다 국민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펴고 정부가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시장 질서에 겁없이 개입합니다. 결과는 오히려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그렇게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국민을 정부의 지원에 길들이는 노예의 길에 들어서게 하죠. 얼굴이 잘 알려진 좌파 인사들 중에 직업은 좌파, 생활은 우파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들은 기회만 있으면 비난하는 부자들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고자 하고 자기 자식들은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려고 용을 쓰면서 국민을 향해서는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고 자식을 굳이 용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내 자식은 용이 돼야 되고 남의 집 자식들은 가재, 붕어, 개로 살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명망이 높았던 어떤 교수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다른 교수들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자기는 정치권에서 부르니 바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대학교 교수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수 월급, 보너스 등 경제적인 혜택은 다 챙겼죠. 그리고 알고 보니 그 교수는 자기 자식들을 유명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부부가 합심하여 딸의 입학 원서에 위조한 표창장을 제출하고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좌파적 분위기에 힘입어 어떤 유명 영화 감독은 대기업을 악마화하는 영화를 만들고 천만 관객 동원하고 흥행에 성공합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감독이었고 영화 제작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좌파적 사고와 정서를 확산시키는 영화를 만들어서 기업을 증오하게 하고 부자를 미워하게 하는 수많은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만드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 영화 감독은 이제 수십억, 수백억짜리 건물을 보유한 건물주가 되었다고 하죠. 우리는 이제 그 영화 감독을 이른바 가진 자라고 증오해야 할까요? 가수들 중에도 사회를 원망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노래를 만들어서 인기를 얻고 건물주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서민을 대변하는 예술인일까요? 아니면 선동된 좌파적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중적인 양심불량의 예술인일까요? 좌파적 사고의 이중성은 토지와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개인 재산에 대한 입장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토지와 부동산을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개인이 토지와 부동산을 가지는 것에 굉장히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면서 정작 자신들은 온갖 편법, 불법으로 좋은 부동산을 가지려고 용을 쓰죠. 심지어 전임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농지를 사들여서 개인 사저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좌파 지식인들이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했던 말들이 한국 국민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변에는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전공에 가면 좋은데 남의 자식이 그렇게 되면 배가 아프고 내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하면 더없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대기업이 나쁘다고 욕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이중적 사고의 밑바닥에는 개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고보다는 나랑 정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따라다니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깊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중적인 사고를 정의로운 것, 양심적인 것인 양 포장을 합니다. 남들은 개돼지가 되든 상관이 없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 소중한 것이라면 그런 이념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잘 되면 좋은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도저히 못 참겠으니 끌어내려서라도 나랑 똑같이 못 살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평등이라면 그런 평등 사상 역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이 소중하고 나의 재산이 소중하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도 소중하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싶은 것처럼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인권이 꽃피는 사회가 아닐까요? 한국 국민들의 자유, 민주화, 인권에 대한 열정이 이중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고 나아가 같은 동포의 나라인 북한이나 또 이웃 나라인 중국인민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